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구정 설 연휴도 지나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우한 시장에서 비롯됐다고 얘기하는 그 전염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전부 다 옛날에는 다 전염병이라고 그랬어요. 전염병이라고 그랬고, 이 바이러스 종류, 옛날 어르신들은 그 비결서나 이런 데 보면은 이것을 설명을 잘 해놨어요. 예전에는 이제 소두모족이다. 그래서 이제 적을 쏘자, 머리 두자, 없을 무자에다 발족자를 써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후천대 개벽 시기가 오게 된다면, 그때는 이런 그 바이러스들이 머리는 작고 다리가 없는 것들이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생명을 앗아간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이 그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면 구해낼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구해낼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사스, 메르스, 또 지금 또 우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실제는 이 그 DNA 유전자 구조가 거의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는 잘 알고 넘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생태계 속에서 태어나는 모든 것들은 이 각 행성마다 코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행성의 고유 파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고유 파동의 기초에서 염기 서열이라고는 유전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동식물들이든 간에 우리가 유전자를 검사를 해보면 거의 그 기초적인 유전자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몇 퍼센트씩만 이렇게 틀리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지구가 부여받은 파동이죠. 지구 파동. 지구의 펄스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각 행성마다 그러한 이러한 그 펄스장이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그냥 우리가 얘기할 때 그냥 식별 코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 지구상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고온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온도가 점점 상승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생명체들은 온도와 습도에 가장 민감합니다. 그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지구만 존재했던 게 아니라 빙하기라고 하는 것을 거치면서 숱한 빙하기를 거치면서 지금 현재까지 왔어요. 그랬을 때의 그 빙하기, 갑자기 빙하 시대에 또 우리 간빙기 때만 우리가 생물체가 살고 있는데, 그 빙하기 때 갑자기 그 빙하기가 왔을 때에 거기에는 모든 그 바이러스 그 뭐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거기에 다 그냥 같이 갇혀버려 갖고 그냥 냉동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자꾸 지구 환경이 바뀌면서 그런 것들이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가지고 그런 그 미생물들이, 바이러스들이 다시 창궐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창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현 시대에 맞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단계를 하나 거쳐서 다시 활동을 하게 돼요. 그렇게 이제 변형으로 되는 거죠. 변형. 아니면 또는 이제 그 진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진화가 돼서 또 온도가 올라가면 또 계속해서 또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우주 환경이라고 하는,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건이 맞닿으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불교에서 화생이라고 그래요. 저절로 생기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그 바이러스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인류는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인류의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새로 생겨나는 바이러스를 선멸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가지 못해요. 왜냐? 그들은 항상 똑같이 우주 환경의 조건에 맞춰서 진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맞는 해독제나 해열제, 또 내지는 그걸 바이러스를 없애는 그런 그 약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 조건이 돼서 튀어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뒤따라가서 그걸 해결을 하는 거예요. 해결할 쯤에는 벌써 또 다시 바뀌어서 또 이만큼 가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우리는 이걸 따라잡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러한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방어력,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메르스나 사스나 우리가 그 요번에 우한도 마찬가지고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걸렸다고 해서 다 사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거기서 그 바이러스에 침투 당해가지고 감염이 됐어도 거기서 극복하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살아나느냐? 결국은 우리 인체의 생명력, 즉 면역력이 강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균들이나 바이러스들이나 이런 것이 내면에 내가 침투가 되더라도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있으면은 그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나타났다, 두렵다, 피하자, 뭐하자, 방어하자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대가지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뭐 한국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들도 뭐 굉장히 위험 인자를 우리가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앞으로에 일어나는 이러한 그 바이러스의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이미 한 생활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만 이걸 갖다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자구책도 좋지만 전 세계가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뭐 외국이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뭐 중국에 뭐 잘 보이려고 그러냐 뭐 하냐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면 안 돼요. 그것들이 고치고 넘어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회로 해가지고 들어오고 또 우리나라에서 또 발병되는 병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지사지를 해야 되고 이것은 이제 한 민족의 문제, 한 나라의 문제,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인류의 문제. 그럼 우리 인류가 대동단결해서 그것을 극복해내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 치료법도 없습니다. 우한 바이러스는 치료법도 없어요. 메르스도 치료법도 없어요. 대증요법밖에 없습니다. 뭐냐? 그냥 열 오르면 열 내리는 거고 해열제 쓰는 거고. 지금 심지어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감기 바이러스를 못 잡아요. 감기로다가 엄청나게 죽습니다. 못 잡아요. 이런 시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결국은 내 개인의 면역력, 내 가정의 면역력, 내 지역의 면역력, 이 면역력을 키워서 대응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 면역력을 키우는데 가장 큰 키워드가 무엇이냐? 인간이 면역력을 잃어가고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우주 자연 환경과 내가 서로 호환을 한다면 향상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활성화가 되는데 내가 그 우주와 호환되는 것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향상성이 제대로 발현이 안 됩니다. 이것은 자구책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구책에. 이 지구 환경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창궐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들이 창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창궐할 수 없는 조건을 갖추면 그들은 창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는 바이러스나 이런 것도 그러한 조건을 이 자연 환경의 조건을 갖추면 그들은 창궐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주의 비밀이에요. 시크릿이지, 시크릿. 그게 왜 오냐, 뭐 하냐, 이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조건만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바이러스와 인간과 동물과 모든 것들이 상호 균형 잡으면서 서로 성장을 해갖고 진화를 해갖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뭐다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방어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방어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주 환경과 내 환경이 서로 상호 소통하는데, 상호 호환하는데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그 방해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 첫째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 스트레스, 이것이 우리의 기여를 막는다는 거예요. 향상성에 아주 심하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둘째가 섭생이에요. 그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우리가 그 면역세포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원인 중에 우리가 잘못된 섭생법,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가 뭐냐면 환경이에요. 기후 환경.
이 기후가 바뀌면 바뀔수록 우리 몸도 거기에 따라서 바뀌어져야 돼요. 하지만 우리 몸은 지금 산업혁명 이후 2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시기에 극도로 너무나 많은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전부 다 뭐냐면 대부분이 농경문화, 수렵문화 이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몸을 많이 움직이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지금 지나고 나서 뭐 석탄이라든가 석유라든가 이런 걸 많이 우리가 그 연료로서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지구 온난화를 부추기고 너무나 빠르죠.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몸을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몇만 년 동안 몇십만 년 동안 우리 DNA 속에 잠자고 있던 그 활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침해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그 DNA의 어떤 그 저항 이런 것도 우리의 큰 문제가 돼요. 기후 환경은 더더욱이 말할 것도 없죠. 기후 환경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우리 활동량도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면역 체계가 전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뭐 요즘 그 가장 좋은 것은 뭐냐? 뭐 외출했을 때 손을 씻는다든가, 마스크를 쓴다든가. 나중에 이제 우리 조금만 보세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마스크 안 쓰고는 이제 돌아다닐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요. 지금 미세먼지도 그렇지만은 이런 그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한번 창궐하게 나면 이 지금 마스크를 안 쓰고는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마스크나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뭐 필터링 역할도 하고 있지만 저런 거 갖고도 안 돼요. 이제 완전히 공기를 여과하는 방독면 비슷한 걸 쓰고 다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렇지 않고 돌아다닐 수가 없는 구조가 지경에 이르러요. 이것이 전부 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의 아주 커다란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그걸 탓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호기심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호기심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또 그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열쇠도 또 인간한테 있어요. 인간한테 있어요. 그런 가장 키를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해답을 알려주는 게 바로 성인들의 말씀. 거기에 일단 기초를 해야 돼요. 거기에 기초를 해서 내가 영성적으로 어떤 면역력이나 생명력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일 먼저 제거를 하는 게 첫째 우선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지구라고 하는 것도 지금 서서히 움직이면서 지구의 펄스장이 바뀌어요. 펄스장이 바뀐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구 환경 자체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지구 환경 자체가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는 공룡들이 살았던 시절이 있죠. 그거는 그 시대에 그들이 존재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 환경이 벗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없어져 버렸잖아요. 멸종돼 버렸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인류에 나타났던 종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새로운 종들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유독 인간만큼은 모든 거에 의미를 달고 있고 모든 것을 또 새롭게 볼 수 있는 호기심이 가장 강한 동물 중에 하나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간은 항상 모든 거에 의미를 두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진짜 그냥 살 줄을 몰라요. 인생은 그냥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부모님들이 그냥 와 엄마 갈게요 이렇게 하면 그냥 와 이렇게 얘기하는 그 그냥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고 살아요. 그냥 산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을 못 살아요. 못 살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모든 게 의미를 붙여요. 심지어는 삶에도 너무나 많은 의미를 붙이기 때문에 스스로 괴로움을 초래하는 거예요. 뭐 사후가 어떻니 뭐가 어떻니 풍수가 어떻니 뭐가 어떻니 이 인간은 참으로 여러 가지 뭐 참 유익한 면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유익한 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많은 곳에 의미를 너무 붙여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괴로워지. 그렇게 사는데 익숙해져 갖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동물들 보세요. 그냥 길거리에서 농사를 짓기를 합니까? 뭐를 하기를 합니까? 그렇다고 인간이면 동물처럼 살 수는 없지만 가만히 보면 그래요. 풍수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들 봐요. 아무 데서 자기들이 가장 좋은 자리 찾아서 하잖아요. 풍수를 배웠어요? 뭐를 배웠어요? 그죠? 직관이 발달했다는 얘기예요. 직관이 발달해서 직관대로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의미를 통해서 어떤 한 상태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해요.
인간은 목표를 통해서 거기를 도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거기를 하는데 짐승들은 그렇지 않아요. 동물들은 바로 그 자리로 가버려. 그냥 가버려. 인간은 그냥 못 가거든. 뭔가 거기다 자꾸 의미를 붙이거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작지만 그런 것들이 뭉치고 뭉치다 보면 이렇게 큰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들이 헤쳐나가야 될 어려움들을 스스로 자초하는 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누가 어떻네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가족들, 나서부터 우리 가족들의 건강, 면역력을 어떻게 하면 증강시킬 것이고 어떻게 하면은 모든 그런 외부 환경의 변화로부터 내가 자연스럽게 능동적으로 동화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내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 몸의 온도가 36.5도예요. 그러면 42도가 넘어가면 35도가 되면 암세포가 생긴대요. 42도가 넘어가면 암세포가 죽는데요. 36.5도가 유지가 되려고 하면 우리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전기 현상이 계속 그 열을 내줘야 되거든요. 항상 그 열을 내주려고 하면 직열이든 병열이든 그대로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 세포가 병열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36.5도다 라고 한다면 그럼 과연 우리 인간의 몸을 직열로 연결했을 때는 과연 얼마 정도의 온도가 올라갈 수가 있을까? 그죠? 그러면 인간의 몸 안에서 암세포도 태워 죽일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은 찾아 쓰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태워 죽일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온도가 높아버리면 우리 내면에 있는 면역세포나 효소나 이런 것들이 다 죽어요. 근데 그거를 보존해가면서 그것만 타겟으로 없앨 수 있는 우리 신체 능력이 사실은 인간 내면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근원적인 치료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현상만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그 질병에 왔다 갔다 하는 나부끼는 거예요. 나부끼다가 결국은 우리 명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없어진다고 해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큰 오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도 내세관이 없으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과 짐승의 차이점은 뭐냐면 도덕성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도덕성을 떠나면 인간과 동물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최상의 도덕성은 뭐냐면 이 우주가 갖고 있는 것이 선한 면만 따라서 나오는 것이 도덕성이에요. 그것이 바로 엉뚱하게 연결짓는 거지만 엉뚱하게 연결짓으면 모든 앞으로 창궐할 바이러스들, 제가 예전에도 15년 전에도 이런 얘기를 수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앞으로 출몰할 미지의 병원체들을, 이런 그 바이러스들을 없앨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는 뭐냐면 인간이 가장 선한 자세, 우주 섭리를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치유의 근본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없애는 거, 감정을 없애는 거, 감정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거, 이런 것이 삶도 그립고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그립고 그런 거에 대처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키워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